예, 안녕하세요. 김용원 업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시간 면제자한테 너무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그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임자한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죠. 금지하는 대신에 근로시간 면제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는 일정 업무를 할 경우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뭐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옛날에 주로 판례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없냐 이런 판례였다면 지금은 이 문제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전임자한테 급여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판례는 이제 앞으로 안 나오겠죠. 그런데 근로시간 면제자한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단지 이 일정 범위를 넘게 되면은 그게 부당노동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넘어야지만 이 행위를 지배개입 유형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거냐, 이게 아직까지 판례가 정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판례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판례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이 지부장이 있었는데 이 지부장이 근로시간 면제자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지부장입니다. 면제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 정도까지 유급으로 인정할지 그걸 노사간에 정해야 돼요. 정했습니다. 자, 이 전임자에게는 월 300만 원을 이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월 300만 원의 급여는 약 3,000시간 근무해야지 나오는 그런 급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00시간 정도의 이제 근로시간에 대해서 급여 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회사의 일반 조합원들의 급여는 소정 근로시간만 따져보게 되면은 연간 2080시간 내가 나오게 되고 이게 연장 근로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더라도 최대 연간 2800시간까지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부장 급여는요, 연간 지금 3000시간으로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조합원의 급여와 비교하더라도 좀 많은 거죠, 이게요. 3000시간 한도 내에 있긴 한데, 고시가 된 한도 내에 들어와 있긴 한데, 일반 조합원에 비해서는 조금 과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 혹시 회사가 노조 활동을 지배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부당노동행위 아닙니까? 자, 이에 대한 문제가 다투진 그런 사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 케이스는 이제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판례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 그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그 행위가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안 되죠. 법적으로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용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어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뭐 조합원이나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고 있다. 그럼 그 자체가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이죠. 자, 이거는 뭐 돈 지급하도록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돈을 지급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 이제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한테 지급하는 이 급여는 그래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가 되는 근로시간에 상응을 해야 됩니다. 이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지급하는 급여는 돈 주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급여를 지급할 때도 자, 근로시간 면제자한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가 되는 그 근로시간에 상응을 해야지 면제가 되는 근로시간은 뭐 2000시간인데 만약에 뭐 3000시간 주고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근로시간과 급여가 상응하지 않는 거죠. 자, 이거는 부당노동행위가 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가 그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측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한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봤지만 이제 일반 조합원에게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2800시간의 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근로시간 면제자에게는 너무 과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노사간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가 이게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판단 기준이 필요하겠죠. 정리하게 되면 노사간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타당한 근거가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요.
그러면 과다하게 급여 지급하게 되면 이게 부당 노동이어야 되는 건데 이게 과다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자, 이거는 우리 회사에 있는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동일 직급 또는 유사 직급과 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나랑 이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같은 직급에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니까 이런데, 자, 이 조건이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다. 그 일반 뭐 나랑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2,500시간 받고 있는데 나만 3,000시간으로 하고 있다. 이거는 과다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 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근로시간,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겠다. 이게 우리 판례 시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면 과다하게 급여 지급하는 것이 인정이 됐어요. 근데 이게 지배개입 유형의 부당 노동이거든요. 근데 지배개입 유형의 부당 노동이가 되기 위해서는 지배개입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노조 활동에 대해서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지배하거나 개입하겠다. 이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회사 입장은 또 급여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의사를 가지고 한 게 아니다. 그냥 서로 간에 이게 그 노동조합에 대해서 뭐 단결권을 침해하겠다.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개입 의사가 없는 거니까 이건 부당노동행위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판례에서는 여기서 지배개입이라고 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이게 허용되는 행위가 아닌 것을 인식하면서도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이것 자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배개입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의도, 동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 그냥 이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걸 알고서도 이 돈을 주는 것 자체로 지배개입 의사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시각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한테 이제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거다. 이걸 알면서 지급한 경우에도 이건 지배개입 의사가 있는 겁니다. 이제 판례가 지배개입 의사에 대해서 특히 전임자 혹은 근로시간 면제자한테 돈 주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의 판례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허용되지 않은 걸 알면서도 인식하면서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지배개입 유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떨어지게 돼요. 자, 오늘은 근로시간 면제자한테 급여를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거냐, 자, 이에 대한 판례를 한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